코인 투자하시다 보면 비트코인만 코인으로 취급한다는 사람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혹은 비트맥시라고 하죠. 대표적으로는 이전 영상에서 다룬 맥스카이저, 아담백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상을 가졌길래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저 허세를 부리고 고집을 부리는 걸까요? 오늘은 이들의 뇌구조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이 사고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할 흥미로운 학파가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경제학파입니다. 19세기 말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서 시작된 이 학파는 칼 맹거, 루트비 폰 미제스, 프리드리 하이에크 같은 학자들이 대표적이죠. 핵심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경제는 집단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과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둘째, 어떤 물건의 가치는 본질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귀한 이유도 사람들이 그렇게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셋째, 경제를 움직이는 건 기업가와 가격 메커니즘이다. 기업가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 도전하고 가격은 수요와 희소성을 반영해 결정된다는 거고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알아서 조율한다는 겁니다. 넷째, 시장은 계획 없이도 스스로 질서를 만든다. 사람들의 개별적인 행동이 모여 중앙에서 지시하지 않아도 예상치 못한 질서가 생겨난다고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급이 제한된 건전한 돈을 선호한다. 정부가 마음대로 찍어내는 돈은 인플레이션과 경기 왜곡을 낳는다고 비판한 거죠. 그래서 미제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전한 돈은 정부의 전제적 침해로부터 자유를 지키는 장치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에게 돈이란 단순한 거래수단이 아니라 자유와 재산을 지키는 방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경제학과는 정반대되는 얘기 같지 않나요? 바로 케인즈입니다. 경제나 경영을 공부하신 분이라면 반드시 들어봤을 이름이죠. 케인즈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앙은행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화를 조절해야 하고 완만한 인플레이션을 유지해야 경제가 활발해진다고 말했죠. 정리하면 오스트리아 학파와 케인즈 학파는 거의 정반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케인즈는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남기며 당장의 문제 해결을 중시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 학파는 이런 단기 개입이야말로 장기적인 왜곡과 위기를 만든다고 비판했죠. 비트코인의 설계는 놀라울 정도로 오스트리아 학파와 닮아 있습니다. 첫째, 비트코인에는 중앙은행도 정부도 없습니다. 대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함께 장부를 관리합니다. 누구도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고 모두가 동등하게 합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마치 인터넷이 특정 회사의 소유가 아닌 것처럼 비트코인도 모두의 것이자 동시에 누구의 것도 아닌 시스템입니다. 둘째, 비트코인은 총 2100만 개까지만 발행됩니다. 그 이상은 절대 나올 수 없고 이 규칙은 코드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화폐처럼 필요할 때마다 찍어내는 게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희소성이 커지니 자연스럽게 디지털 금이라는 별명이 붙은 겁니다. 셋째, 비트코인 거래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처럼 이 송금은 불가합니다 라는 메시지도 없고 정부가 특정 계좌를 만든 것도 어렵습니다. 그저 네트워크의 합의 규칙을 따르면 누구나 전 세계 어디로든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은 누군가 법으로 정해준 공식 화폐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받아들이고 쓰면서 가치가 만들어졌습니다. 경제학자 칼 맹거가 말했듯 교환하기에 가장 편리한 재화가 화폐가 되듯이 디지털 시대에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비트코인을 화폐로 선택한 겁니다. 하이에크는 1980년대에 이렇게 말했죠. 정부가 막을 수 없는 좋은 화폐를 도입해야 한다.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이 발언을 오늘날 비트코인의 등장을 사실상 예견한 말로 받아들입니다. 즉, 비트코인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오스트리아 학파의 철학을 디지털 시대에 옮겨놓은 디지털 금이자 건전한 화폐라는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코인들은 어떨까요? 유명한 코인 몇 개를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발행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대신 거래 수수료 일부를 소각하는 구조로 공급량을 조절합니다. 즉 비트코인처럼 절대적인 희소성을 보장하진 않지만 그 대신 다양한 스마트 컨트랙트를 구동하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가 강조하는 통화 개념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솔라나는 속도와 확장성으로 승부하는 블록체인입니다. 발행량 상한은 없고 대신 인플레이션율을 점차 줄여나가는 구조를 채택했습니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의 경성 통화 이상보다는 빠른 거래 처리와 대규모 네트워크 성능이 핵심 가치입니다. 밈코인도 한번 볼까요? 도지코인은 처음부터 무한 발행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매년 일정량이 꾸준히 발행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없는 구조죠. 그래서 가치의 원천은 희소성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재미에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학파 입장에서는 화폐라기보다는 인터넷 밈의 성격이 더 강하겠죠.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화두인 스테이블 코인. 겉보기엔 달러에 묶여있어 가격이 안정적인 듯 보이지만 결국 달러 통화 정책에 종속된 구조입니다. 즉 오스트리아 학파가 비판하는 법정 화폐 체제의 한계를 그대로 안고 있는 셈이죠. 맥스카이저를 비롯한 비트맥시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싫어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코인도 오스트리아 학파의 기준으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오늘날 비트코인과 오스트리아 경제학을 연결하는 인물들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몇 명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CEO로 비트코인을 기업 준비 자산으로 대규모 매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단단한 돈이다. 잭 도시, 트위터 창업자인 잭 도시는 비트코인을 인터넷 고유의 화폐라고 부르며 디지털 시대의 기본 화폐라고 강조합니다. 윙클보스 형제, 암호화폐 거래소 제미니 창업자인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보다 금답다. 맥스 카이저,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방송인으로 수십 년간 달러 시스템은 무너지고 비트코인이 그 대안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사이페딘 아모스, 경제학자이자 비트코인 스탠다드의 저자인 그는 오스트리아 학파의 시각으로 비트코인을 해석합니다. 그는 비트코인을 예상치 못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형 화폐라고 말합니다. 닉 제보, 사토시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기도 하는 닉 제보는 비트코인과 스마트 컨트랙트의 뼈대를 만든 아이디어를 먼저 제시한 인물로 유명합니다. 비트코인은 마음대로 발행량을 늘릴 수 없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인간의 유혹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강력한 장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담 백, 해시캐시를 발명한 암호학자로 비트코인의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 인물입니다. 현재 블록스트림 CEO로 활동하며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 정의하고 강력히 지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오스트리아 학파는 자유시장과 건전한 돈을 옹호하는 경제학이고 비트코인은 그 철학을 디지털 시대에 구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나면 비트코인 맥시들이 왜 오직 비트코인만을 고집하는지 조금은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리고 여러분이 들고 있는 코인은 그 철학을 반영하고 있나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